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총선에서 대참패를 해가지고 그 이후 이 정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런데 8년 전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8년 전에는 어쨌든 저쪽이 과반수는 아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우리 쪽에서 배신자가 생겨서 문제가 됐지. 그런데 지금은 저쪽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8명만 이탈하면 탄핵이 돼버려요. 물론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재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몇 명씩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절대 탄핵은 기각한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사갈 준비도 하지 않고 탄핵 심판 내리면 바로 국정에 이제 복귀하잖아요. 탄핵 기각이 되면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어처구니없이 당했어요. 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가 눈치 보면서 재판해요. 특히 이런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민심이 어디로 가는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 민심이 탄핵 쪽이다 그러면 탄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에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8명만 이탈하면은 국회 탄핵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는 탄핵재판소가 할 경우에도 국회가 200명 넘게 탄핵을 했으면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8년 전보다 2배, 3배 이상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어떻게 되냐? 8년 전에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권이 붕괴가 돼버려. 대통령은 직무정지되고 여권이 붕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도 탄핵돼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60일 후에 대선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탄핵당한 입장에서 완전히 전열이 붕괴된 상태에서 60일 있다가 다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 선거 해보나만 하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거나 조국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지 않도록 막는 거가 중요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108명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8명 중에 어떤 경우에도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01명만 되면 괜찮은데 101명 자신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배신자가 8명이 아니라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30-40명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막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문재인 때처럼 이재명이한테, 조국이한테 다시 나라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108명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지금까지 와는 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해야 돼요. 우선 108명 한 명 한 명에 다 대통령이 좀 번거롭더라도, 시간 없더라도 108명 개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한테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정감을 주고 더 신뢰관계를 더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을 지금 어쨌든 한동훈이가 대표로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과 함께 가기 위해서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노력할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속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따로 비공개로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고, 최대한 한동훈이 당대표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고, 또 당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선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확실히 태도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더 주문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당이 화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뼉도 마주칠 소리가 나잖아. 대통령 혼자서 계속 손 내밀어 봤자 당에서 이거 뿌리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되는 게 그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특검법 문제,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 이거는 뭐 제3자, 제5자 할 거 없어요. 그냥 특검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우리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한동훈이 지금까지는 제3자 특검이라고 자기가 몇 달 전에 발언을 한 것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잘한 데에 구속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질 지경에 처했다. 한 번은 욕을 먹을 거예요. 내가 제3자 특검 하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통령 탄핵하려고 음모 꾸미는 것 같다. 그래, 나 이거 탄핵 절대 반대다. 특검 절대 반대다.
이렇게 입장 바꾸면 간단해. 그러면 108명이 똘똘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파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한 번은 욕을 먹을 거야. 왜 말 바꾸냐 이러고. 욕 한 번 먹고 정리하는 거가 맞아요. 근데 이거 욕 안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하다 보면 좌파들이 그 아주 교활하거든. 그리고 치밀해요. 좌파들의 이 꼼수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가 제가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성국 TV에서 계속 그런 취지로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결국 욕 먹으면 좌파들한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파는 가만히 있겠어요? 열렬하게 박수 쳐주지. 제가 그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적인 논평을 한 건 여러분이 아실 건데, 제가 해병대원 특검 반대다 라고 한동훈이가 그것만 선언하면 저부터 한동훈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박수칠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키고 나라 살리겠다는데 한동훈이면 어떻고 김동훈이면 어떠냐고. 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또 그 주위 측근들은 말 바꾸면은 뭐 굉장한 상처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매 한 번 맞으면 그만이고 잃는 것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얻는 거가 훨씬 더 크다. 우리 자유파가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어버린 행태와 관련해서 굉장한 불편함과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소된다. 그게 훨씬 크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파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종북 주사파들은 삼위일체야. 뭐가 삼위일체냐면 이재명이하고 당, 더불어민주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좌파 시민단체가 있어. 그 다음에 좌파 유튜버가 있어. 요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 몸처럼 움직여요. 좌파 유튜브가 막 방송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막 떠들어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보세요. 대통령 따로 있고 국민의힘 따로 있고 이 광화문 이 태극기 국민혁명 세력 따로 있고 저 같은 유튜브 따로 놀고 이런 상태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지키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그게 김동훈이든 한동훈이든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파 유튜브들은 누구나 다 함께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태극기 혁명 세력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전대 앞두고 다 입당했었잖아. 김기현 때. 그런데 쫓아낸 거 아니에요. 손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태도만 바꾸면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따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은 8년 전에 그 아픈 경험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8년 전에는 우리가 정말 어이없게 당했지만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해서 나라 잃는 꼴은 절대 우리는 못 본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10만 이상이 모여서 다시 국민혁명을 시작하자고 결의를 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파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함께 할 생각이 있다고요. 대통령도 당연히 함께 할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당만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잡으면 우리도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세요. 요즘 뭐 40대, 50대의 좌파가 많다 그러지만 60대 이상은 우리 우파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괜히 좀 반항 심리도 있고 그래서 좀 진보적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MZ세대, 2030 세대는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자기들의 부모 세대인 4050 세대의 그 친북, 좌파적 경향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와 60, 70, 80 세대가 힘을 합치면 저 4050 세대 주축의 좌파들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고요. 그걸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4분 오열되어 있기 때문이야. 대통령과 당과 자유파 시민사회 세력과 유튜브가 각각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느냐. 이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제가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큰 위기가 닥쳐요. 이를테면 성수대교 다리 무너지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IMF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번에 총선 대참패와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위기는 끊임없이 와요. 위기 자체는 별로 겁낼 게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삼위일체, 사위일체로 한 몸이 돼서 극복하면 더 세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작은 위기에도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좌파들 보세요.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좌파는 위기잖아. 이재명의 위기잖아. 그러면 그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더 많이 해. 좌파들이. 개딸들이 일제히 당에 입당을 해. 이재명 살리려고. 이재명한테 후원금이 더 모아져. 위기일 때 똘똘 뭉치는 게 지금까지 좌파였어요. 근데 우리 자유우파는 위기가 오면은 그저 지만 살면 된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야. 8년 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종북주사파와 우리 자유파의 전쟁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쟁이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 걸린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정말 죽을 각오로 덤벼들면 위기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 자유파가 8년 전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날 그 경상북도청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2기 출범식을 가졌는데, 도청 앞에 그 안민관 앞에 한 20명 내외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장 차관 국회의원도 지낸 분들, 영주에서도 전직 시장 하시는 분들, 뭐 도의 의장 이런 분들이 한 300명이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전국의 강원도 뭐 대전 이렇게 많이 와서 하는데, 이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라 하고 그 반대 시위를 하는 거는 언론 플레이하고, 안에 긍정적인 이런 회의를 진지하게 하는 거는 언론 플레이가 없었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북주사파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3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대형 스피커를 갖고 한 20, 30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떠들어요. 미리 집회 신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리 집회 신고하는 것을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들어서 집회 방해를 해요. 그러면 좌파 언론들이 요것만 취재를 해. 300명, 500명, 1000명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하자는 거는 아예 보도도 안 되고, 이거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고는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는 거야. 그거는 좌편향 언론이니까 걔네는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이를테면 그 조국이가 장관할 때 사퇴하라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100만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조국이를 수호한답시고 개싸움인가 뭔가 하는 거 이런 걸고 있잖아요. 개국본이라는 데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조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우리 자유파 유튜브 안정권이라든지 몇 사람이 그 좌파 집회, 수만 명이 모인 좌파 집회 앞에 대형 스피커 들고 가서 조국이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좌파가 우리 자유파 집회를 방해하듯이 우리 자유파도 좌파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대응 전술을 썼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수만 명이고 여기는 고작 해봤자 많아야 몇십 명인데,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김상진이 지금 감옥 가 있는데, 김상진이가 광주에서 5.18 유공자 중에는 가짜가 있으니 가짜를 가려내야 된다고 하는 집회를 광주에서 수십 번을 했어요. 광주에서 그 5.18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된다고 계속 방송에서 스피커로 떠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저 좌파들이, 종북주좌파들이 그런 김상진이 그런 안정권위를 해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이 그자들한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수십 명이 와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완력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당하는 거거든. 제가 광화문 집회 한참 진행될 때 매번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그럼 취재를 나가면 저를 겨냥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좌파 그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 함께 그 광화문 국민혁명 하던 자유파 시민들이 저자들이 저렇게 도발을 해가지고 일부러 공격을 유도해서 그렇게 해서 자유파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됐다고 떠들기 위해서 일부러 막 도발을 한다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오늘은 고 박사를 발견해서 고 박사한테 그걸 도발을 한 거니까 대꾸하지 마시고 걔 무시하세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막아주시더라고.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그런 거를 하는 저 종북주사파 전사들이 많아요. 우리는 김상진이나 안정권이나 몇 명이 있는데 그게 다야. 오상종이나 이런 몇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사의 숫자, 진짜 목숨을 그 투쟁하는 요 전사의 숫자에서 좌파보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또 이 전사들은, 좌파들은 말이죠, 지그들끼리는 가면은 엄청 대접받아요. 엄청 대우받아. 그리고 이자들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당이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다 물밑에서 좌파들이 다 지원을 해줘. 근데 우리 우파는 지금 김상진이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당에서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당에서 국회의원이 누구 하나 면회를 갔다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게 갔다 온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좌우파 전사들에 대해서만이 아니야.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수백 명이 감옥 갔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받았거든요. 그리고 6명인가가 죽었잖아요. 이재수 장국 포함해서. 그렇죠. 감옥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정치하던 사람들 중에도 뭐 뇌물죄니 뭐니 막 정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4년씩 5년씩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당에서 제대로 챙기지를 않아요. 당에서 안 챙긴다고. 그냥 개인적인 인연으로 친하게 지낸 국회의원 한두 명이 면회를 가고는 하지만 제가 면회를, 그 사람들을 제가 면회를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게 4급 이상인가 이런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면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조금 자유롭게. 근데 저 같은 그냥 일반 시민이 가면 딱 10분, 그것도 칸막이로 딱 해서 요즘 같으면은 이게 딱 눌러서 마이크가 딱 들어와야 얘기하고 10분 끝나면 마이크가 딱 끊어지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도 못해. 거의 쫓겨나오듯이 놔야 되거든요. 2시간, 3시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장소 접견 면회라도 좀 해서 20, 30분이라도 좀 편하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다짐도 하고 이러고 오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보세요. 좌파들은 그거를 아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같이 싸우다가 부상당하면 어쨌든 끝까지 구출하잖아. 자기 총 맞을 거 각오하고. 또 그러다가 누가 쓰러져서 정말 죽으면 그 시신을 마지막까지 수송하잖아. 이게 군인 아니야. 이게 전사 아니야. 그 우리는 공격 습격받으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끝이야. 누가 다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누가 쓰러져서 죽었는지 우선 지만 살면 된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 때문에 한동훈이가 반대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김경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정치인들이 한 59명인가 돼요. 그중에 김경수하고 좌파가 한 서너 명인가 돼. 나머지는 다 수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아직 복권도 안 돼서 정치활동도 못하는 우리 자유파 정치인들을 한 50여 명을 요번에 사면 복권 시켜준 거예요. 이래야 동지지. 나 욕을 먹어도 그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김경수만 가지고 복권을 해니 많이 하고 우리끼리 싸움하고 있으니 좌파들이 보기에 그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종북주사파, 이재명이 조국이가 맨 앞에 서 있지만 이것들이 진짜 지휘자는 아니야. 제가 보기에 이자들 뒤에 진짜 지휘하는 지도부는 따로 있어. 김정은이가 또 그 뒤에 있고 시진핑이가 그 뒤에 있어요. 이런 자들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데 싸우다 보면은 부상자도 생기고 포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 진영의 일, 내 일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몸을 던져서 또 싸우겠냐고.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좀 부끄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우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 말씀 좀 제가 드릴게요. 8월 15일 날이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예요. 그 행사를 서거 50주기 음악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한교안 대표고 뭐 전 유동규 그분도 참석하고, 그분이 테너잖아, 그죠?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하고 음악회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교천에 해서 궁정동에서 마지막 그 일생을 보내셨는데 그 금호공고하고 금호공대가 박정희 대통령 작품인데 금호공고 출신들이 전국에 재력가들이 많고 출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축이 돼가지고 사교천에 이미 한 부지를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 동상은 지금 강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6m 20인데 8m 50으로 11월 14일 날 준공을 합니다만은 20억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하는데 준공을 한 다음에는 백서를 발간해요, 책을. 그런데 요거는 한 20억이지만은 기념관은 웅장하죠. 요즘은 뭐 건축 자재고 뭐 단층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엄청 많이 들 텐데 전부 이것도 동상도 홍준표 시장도 극히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왔는데 동대구역 앞에다가 작은 규모로 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이제 이철우 지사인데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만원 이상 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절대 그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전남도청 앞에 붙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기념관이고 엄청 뭐 대단한데 이것도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 단체들은 뭐 친일파이기고 이렇게 해 나왔는데요.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교천 그거는 이제 1979년 10월 26일 그 점심 때 좀 지나서 사교천의 방조제 준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헬기를 타고 참석을 하고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궁정동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이제 그 서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교천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행사인 거예요. 거기가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하고 충청남도 아산시가 이렇게 접경으로 돼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사교촌 그 부분은 당진시 군입니다. 당진시 시 영내인데 지금 당진시의 시장이 오성환 시장이라는 사람인데 오성환 시장이 아주 뼛속까지 강골인 이 자유우파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뭘 해도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돈만 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집도 왜 영주시에서 허가 내주지 않으면 못 짓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동상도 그런 거고 기념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를 당진시의 오성환 시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동상이 들어서고 동상이 들어서는 곳에 기념관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곳곳에 대구 경북 지역은 워낙 우리 자유파의 심장과 같은 곳이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막 위험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돼요. 뭐 좌파들이 좀 와서 좀 뭐 깔짝대고는 하지만 뭐 이철우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뭐 여기 영주 같으면 영주 시장이 뭔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시민들과 도민들이 자유파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진시만 하더라도 안 그렇거든요. 지역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시장이 그걸 한다 그러면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극렬히 와서 반대하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걸 할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지지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롭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외롭게 싸우다가 내가 계속 혼자서 이걸 계속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두 번 하다 말고 그냥 시지부지 되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사례들은 더 많이 알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비록 내 지역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멀리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제가 덧붙일게요.